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한동훈이 드디어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승리의 V. 두 사람이 동시에 이제 팔을 치켜들게 되면요. W자가 나오죠. 투보이. W가 되는데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드디어 대선이 이제 승리 국면으로 가는 건가? 라고 이제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서로 손을 들게 되면 V자가 두 개가 되는 거죠. W가 되죠. 자, 이걸 계기로 이제 대선 승리에 이제 발판을 굳혀야 될 텐데요. 제가 오늘 한동훈이 이제 현장에 나타나서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주고 발언하는 걸 쭉 이렇게 봤는데요. 한동훈은 한동훈이더군요. 여기 와서도 자기 목소리를 내고 갔습니다. 친윤에 대한 이야기,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간접 언급을 또 했죠. 끊어라,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글쎄, 꼭 이제 이런 자리에 와서 그런 말을 꼭 했어야 되나라는 어떤 생각도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김문수 후보와 만나서 손을 잡았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이 찍히잖아요. 누리 PD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한동훈이 도와주려면 홀딱 벗고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선거운동하는 방식이 자신을 위한 방식일 수도 있다. 자기 정치하는 것일 수도 있다. 대선 끝나고 난 뒤에 당권 경쟁을 하는 듯 그렇게도 보일 수도 있다. 한 딸들 데리고 다니면서 오히려 꾸정물을 지금 만들고 있다. 이런 어떤 진단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런 식으로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거든. 지금은 김문수 후보에 대한 칭찬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김문수만큼 칭찬할 게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한동훈은 김문수 후보를 칭찬을 안 해. 그냥 이재명을 막아야 됩니다. 이야기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억지 춘향이라는 느낌이 들긴 해요. 자, 그렇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사진입니다. 누리 PD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한동훈이 도와주려면은 현장에 가서 김문수 후보를 한 번은 만나야 된다. 그리고 후보의 손을 들고 같이 이렇게 만세를 불러야 된다. 승리에 W가 나와야 된다. 자,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했는데요. 어쨌거나 그건 실현이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에 이제 이 상황을 쭉 지켜보면서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철저하게 고립된 어떤 자신만의 성을 만드는 것 같아요. 한동훈은 이렇게 되면요. 보수의 메인스트림을 쥐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웃사이드가 되는 거야. 아니면 비주류가 된다고 자꾸 이렇게 하면요. 소수의 한동훈 계보가 있긴 하죠. 있지만 그걸로 정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뭐 큰 꿈을 꾸고 있다 그러면은 주류의 손을 잡아야 될 텐데 주류와 지금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한동훈은 아무리 옳다고 외쳐도 정치는 그렇게 옳다 그러다 그걸로 판단되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는 세가 일단 중요하고 그리고 흐름이 중요합니다. 자, 일단 각설하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이 나타난 이 자리에서 김문수 후보에게서 제가 느낀 점은요. 정말 거물이다. 정말 성인이다. 성자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 마음의 크기가 그야말로 태평양처럼 큰 것 같다라고 느껴졌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여러분 6월 3일 기억하시죠? 여러분은 깨끗한 한 표 한 표, 여러분은 아무리 부자라도 한 표밖에 없는 거 아시죠? 아무리 돈이 없어도 한 표가 있죠? 아무리 부자 표나 또 여러분이 돈이 없는 사람 표나 다 한 표. 얼마나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이게 민주주의죠? 여러분, 민주주의 위대함을 느끼고 이 민주주의가 얼마나 깨끗한 정치를 만들 수 있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느낄 수 있는 위대한 6월 3일 여러분 기다려지지요? 여러분의 깨끗하고 위대한 한 표 한 표로 더욱 위대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김문수 대통령! 제가 외쳐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면 된다 아시죠? 할 수 있다 아십니까? 해보자 이렇게 하고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뭉치자 이기자 했습니다. 제가 외칠 테니까 같이 따라 하실 수 있죠? 준비되었습니까? 예!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해보자! 뭉치자! 뭉치자! 이기자! 이기자!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그렇습니다. 김문수는 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자, 대통령! 한 번 더 뒤로 돌아오세요. 우리- 후보님 한 번 더 이렇게 반대쪽으로. 네네. 네. 네, 한 번 더 열어보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한동훈! 예, 한동훈 전 대표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동훈 대표 오셨는데 저하고 같이 경쟁했던 거 아시죠? 근데 저보다 인기는 더 좋아요. 여러분 박수 많이 보내주세요. 지금 우리 한동훈 후보가 오셨으니까 한동훈 후보 말씀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능한 이재명 세상을 함께 막아봅시다. 제가 그 마음으로 여기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은 사악해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무능해서 위험합니다. 이재명은 김어준을 대법관 만들겠다는 법을 얘기했다가 오늘 철회했습니다. 제가 김어준 대법관법이라고 이름 붙였고 바로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비판하고 감시하니까 무서워서 꼬리 말고 도망갔습니다. 우리가 명분 있게 싸우면 이재명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경제정책 뭡니까? 노주성입니다. 노쇼, 주도, 성장입니다. 호텔에다가 노쇼로 사기치면 경제가 돌아간다고 사기치는 것이 어떻게 경제정책일 수 있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은 정말 안 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우리같이 현실에서 사는 생활인들을 무시합니다. 커피 원가 120원이라고 커피집, 카페 사장님들을 폭리 취하는 무례배로 모함합니다. 이재명 말대로면 이재용 회장도 커피집 차리고 워렌 버핏도 커피집 차릴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재용 말대로라면 AI 필요 없고 다 커피집 차리면 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재명은 정말 안 되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이재명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중도층이 결국 승패를 좌우할 겁니다. 그분들이 바로 여기 이 김문수 후보를 찍게 만들어야 합니다. 김문수 대통령! 저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계엄 옹호론, 부정선거 음모론과 확실하게 선긋고 신윤 구태정치와 확실하게 개혁할 것이라는 얘기해서 승리의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말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깁니다. 그래서 이깁시다. 반드시 이재명의 위험한 세상을 막아봅시다. 고맙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여러분 우리 한동훈 대표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이 손잡고 승리의 그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갑시다. 네, 한동훈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승리에 W가 맞습니까? 한동훈은 일단 이 자리에 온 것 자체는 평가합니다. 상당한 용기를 냈다라고도 보여지고요. 그런데 여기 와서 또 자기 말을 또 다 하고 갔잖아. 계엄 옹호 세력, 부정선거 음모 세력과 단절해야지만이 중도층이 표를 준다 그러네요. 받아들일 만한 부분도 일부는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분위기에서 이런 말을 꼭 했어야 되나 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중도층이 화답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김문수 후보 최근에 지지율 조사를 쭉 보게 되면 서울에서 벌써 뒤집어지고 있고요. 서울에서 이재명을 앞선다라는 것은 중도가 화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충청도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당 지지율도 그리고 후보의 지지율도 충청도에서 이기고 있거든요. 상당히 큰 차이더라고. 충청도가 움직인다는 것은 중도가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울경이 이재명이가 앞섰잖아요. 여기도 지금 골든크로스가 일어나서 김문수 후보가 지금 앞서고 있죠. 거기도 중도가 화답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수 결집만 갖고는 이런 현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뭐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하면 중도가 안 온다? 그건 제가 볼 때 설득력이 없다라고 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게 되면 선관위가 싫어하겠죠. 조중동 같은 이런 언론이 싫어하겠죠.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 옹호 세력이라 그러는데 계엄이 지금 큰 이슈가 되어 있다고 저는 안 봅니다.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계엄 이슈를 살리고 이재명 대 김문수가 아닌 이재명 대 윤석열 대결로 이제 몰아가려고는 하지만 계엄이라고 하는 게 워낙 짧아가지고 사람들이 실감도 못해 사실은. 뭐 제도권 안에서 난리를 쳤지만 국민들에게는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것은 큰 이슈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속에서 제가 하나 의문이 들었는데요. 김문수 후보는 정말 대인입니다. 대인배입니다. 그야말로. 사람을 품는 그 그릇이 어마어마하게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런 분이 정치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정치를 잘합니다. 갈라치기를 안 하거든요. 이 김문수 후보 같은 사람은. 그래서요. 이준석이도 김문수 앞에 가면 작아지더라고. 한 번도 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토론할 때만 그런 게 아니고 평소에도 김문수 경기도지사님하고 님자를 콕 붙여서 이야기하더라고요. 평소에도 그래요. 평소에도. 그거는 준석이 나름으로 김문수 후보의 고결한 인격을 아마 인정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준석이가 말할 때 특정한 한 인물의 그 말을 할 때요. 이름을 호칭할 때 님자를 붙이는지 안 붙이는지를 보세요. 극히 드뭅니다. 님자 붙이는 것은 한 두세 명밖에 안 돼요. 그중에 한 명이 김문수 같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승리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조건 그대로 이길 수 있느냐? 불확실합니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그 상태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가장 강한 선택지가 뭐냐? 그게 한동훈이냐? 빅텐트 완성이 한동훈이냐? 아니면 이준석이냐? 이걸 갖고 지금 엄청난 판단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생각을 많이 했고 결론을 내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결국 단일화가 될 것으로 보는 입장이긴 한데 근데 이준석이가 발언이 너무 세더라고요. 자신의 그 당원들에게 절대로 단일화는 없다. 김문수 후보가 사퇴하면 그게 단일화지. 내가 사퇴하는 일은 없다. 내가 단일화에 응하는 일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오는데 글쎄요. 시간은 지금 하루 이틀 이제 거의 없죠. 이미 인쇄는 들어갔습니다. 이름은 들어가 있어요. 사퇴하더라도 출마 포기 상태가 되더라도 이름은 그 투표지에 버젓이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런 상태가 된다. 상당히 그렇게 되면은 뭐 곤란한 상황이 이제 오긴 왔죠.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똑똑해서 말이죠. 그 사퇴한 후보의 그 기표란에 기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있죠. 그렇지만 0. 몇 % 나오겠죠. 자, 그것은 뭐 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무튼 승리의 W가 되자면요. 한동훈은 다른 대선 주자급 선대위원장급들처럼 말이죠. 김문수 후보의 위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 그런 것은. 근데 이재명을 막아야 되는데 이야기만 하고 있거든. 그런데 그건 효과가 없어요. 이재명은 때린다고 그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기는.
오히려 김문수 후보의 이 뛰어난 점을 이야기해 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지금 최근에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올라온 것은 전부 파파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도 미담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파파미가 얼마나 많느냐고 제가 대충 헤아려 보니까 수십 개야. 보통 사람은 파파미 하나도 없어. 한 개도. 한동훈도 파파미가 없어요. 한동훈의 과거 가운데 파파미가 뭐가 있어요? 박근혜 때려잡은 거, 이명박 때려잡은 거, 이재용 때려잡은 거, 정몽구 때려잡은 거, 그 뭐 신동빈 롯데회장 때려잡은 거, 뭐 양성태 때려잡은 거 이런 것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조선제일검 소리 들었죠. 그러니까 내세울 만한 미덕이 없는 거야. 내세울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고 한동훈은. 그런데 김문수를 보시라고 얼마나 거대한 그 미덕이 있습니까? 미담이 있습니까? 그거를 이야기를 해줘야지. 왜 그걸 이야기 못하지? 그래서 아직 이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다른 그 나경원이라든가 뭐 안철수라든가 등등 이런 주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손학규, 임창열 전 경기지사 뭐 이런 분들, 이인재 지사 이런 사람들도 전부 나와가지고 김문수의 위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한동훈 따위가 뭐라고 그걸 안 합니까? 그리고 이 친구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인 거야 그냥. 이거는 생색내기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래가지고는 절대로 보수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온 것은 제가 인정을 하지만 이런 걸로는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아무튼 저 김문수 후보가 과연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대통령이 될 것인가, 이대로 그냥 갈 것인가, 아니면 결국은 이준석의 백업을 받을 것인가. 저는 이거 하나만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준석이가 당대표 기간 한 1년 조금 넘었는데요. 그 사이에 선거가 큰 게 3번이 있었어요. 역사상 가장 큰 보궐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포함한 큰 그 보궐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 선거 압승했습니다. 오세훈도 되고 부산시장도 압도적으로 이기고 이런 큰 선거가 있었거든요. 국회의원 선거도 그때 몇 자리 있었고 다 이겼습니다. 거의 다. 압승을 했다고 그때가 이준석이가 당대표 되고 첫 큰 선거였죠. 그 다음에 선거가 대선입니다. 대선에서 이겼죠. 당대표 할 때. 그리고 또 하나 지방선거 압승했죠. 이때가 공교롭게도 이준석이가 당대표 할 때야. 그거 그 당시에는 준석이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고 다들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은 이준석 효과가 몇 % 있었던 거야. 적어도 한 3%. 이게 이 수도권에서 승부처를 결판짓는 우열을 가르는 그런 결과로 나타납니다. 작게는 3%, 많게는 한 5%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잘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국민의힘이 평소 갖지 못한 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그 점을 아주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갖지 못한 표, 누가 그걸 갖고 있느냐를 생각해야 된다. 자, 이 정도 할까요? 누리PD 김준희였습니다.